보시는 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하시는 분들 거거든요, 계세요. 분명히.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종합소득 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을 했는데 추가 납부하셔야 되는 세액이 있는 상태신데 네. 종소신고를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 네. 귀신같이 고지를 날립니다. 아, 예. 그러면 네. 고지가 안 나온 사람들은 뭐 낼 만약에 세금이 없어서 세금이 없거나 네. 돌려받을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예. 신고 안 종소신고를 하셨다면은 네. 세금을 돌려받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있는데 국세청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아, 예. 왜냐면은 그러면 네. 고지가 안 나온 사람들은 뭐 낼 만약에 세금이 없어서 세금이 없거나 네. 돌려받을 수 있는 분들이죠. 그 세법에도 그게 있어요. 세법에는 공소시효랑 동일한 개념으로 네.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다가 신고를 한 경우에 5년, 네. 안 한 경우에 7년인데 네. 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2020년이잖아요. 네. 그럼 7년 뒤로 하면 2013년이죠. 제가 2011년에 깜빡하고 종신고를 안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라도 기한으로라도 신고를 하면은 네. 50만 원을 돌려받아요. 예. 근데 2011년이잖아요. 지금 7년이 네. 훨씬 지났잖아요. 지금 네.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네.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국세청이 입을 닫고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7년이 지나가 버리길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종소세 신고 안 했는데 고지서가 안 날라왔다 네. 하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이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게 되게 의미를 갖는 것 네.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가라경비를 막 내는 거예요. 네. 예. 사실 내가 500 벌었는데 내가 네. 쓴 돈은 30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나 499 썼다 네. 라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 너는 소득이 1밖에 네. 500 벌었지만 1밖에 안 되네 라고 국세청이 받아주고 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예. 왜냐면은 누가 봐도 명백히 가라경비가 다 보이니까요. 네. 근데 세무조사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과세당국도 조사 인력이라는 거에 한계가 있다 그쵸. 보니까. 근데 7년이 지나버리면은요, 네. 아니 5년이 지나버리면은요, 그 없어요. 해당 그거에 네. 대한 부가제척 기간이 지나버리고 나면은 네. 5년 하루가 딱 지난 다음에 네. 세적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조사관이 보다가 발견을 했어요. 네. 이거 가라경비인데 네. 못 나갑니다. 예, 예. 5년만 버티면 되는 예. 가라로 쓰신 분들. 예, 근데 제가 약간 예. 간편정보를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예. 있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예. 그게 너무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게 되게 막 뭐가 다 증빙이 다 돼 있고 하는 줄 예. 알았는데 그냥 가계부 수준의 거 제가 정리해서 예. 뭐 썼는지도 아니고 그냥 전체 경비만 딱딱딱 예, 계정 맞습니다. 과목에 맞게. 예, 맞습니다. 물론 저는 솔직히 썼습니다. 네, 예. 저는 장부 쓰는 거를 배웠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런 공소시효도 있었군요. 그거 말 그대로 세무사들이 해주는 것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크게 양분하면은요, 네. 세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국가는 기본적으로다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무신고를 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거의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크게 둘로 대분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실질로 내가 번 돈에다가 네. 실질로 내가 쓴 돈을 네. 세법상 양식에 맞는 장부를 기록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네.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A라고 네. 할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B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추계유예에 의한 네.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종들에 대해서 네. 이 업종은 경비율이 얼마다라고 고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경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화가를 예를 들어 볼게요. 화가의 경비율을 국가에서 뭐 70%다 네. 이렇게 고시를 해놨어요. 네. 근데 번 돈의 70%를 경비로 쓴다. 그러면 그 화가는 100을 벌었으면은 맞습니다. 100을 벌었으면은 소득이 30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장부를 적지 않으면 예.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경비율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경비율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떤 절세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내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시된 걸 봤더니 내 업종의 경비율이 60이에요. 네. 근데 제가 100을 벌었어요. 그 해에. 근데 내가 썼던 경비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끼고 아껴서. 네. 예. 네. 그럼 저는 70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경우에는 B 방법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제가 경비를 얼마 네.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100을 벌었습니다. 네. 대신에 저는 이 경비를 이용해가지고 신고를 할게요. 근데 그거는 절세예요. 탈세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절세인 거죠. 예. 근데 내가 경비율이 네. 60인데 내가 100을 벌기 위해서 80을 썼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경비율로 신고를 하면은
손해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신고를 할 때 예. 자기가 얼마 썼는지 알고 있으면 좋은 거네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가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계산을 한번 네. 하셔서 내 실질 소득이 얼마인지 네.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네. 신고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장부를 만드는 방법, A 방법을 네. 선택을 했을 때는 장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간편 장부가 있고 복식 장부라는 게 네.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도에 돈을 네. 얼마나 벌었는지로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아, 해당 그 과세 예.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예, 맞습니다. 그 해당 연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거의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인 분들은 대부분 간편 장부세요. 예. 간편장부. 저도 처음에 사회초년생 예. 때 간편장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네. 그 간편 장부면서 만약에 B 방법을 적용할 때는 네.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나라에서 알려줍니다. 아. 거기에는 그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돈을 많이 못 버셨던 분들은 단순 경비율로 나오고요. 아.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은 기준 경비율로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 돈을 잘 벌어야 기준 경비율 나오고 예. 그렇게 나오는 예. 거죠? 그래서 5월이 네. 되면은 5월 초에 그 신고 안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신고 안내를 보셨을 때 내가 만약에 A 방법을 취하면 어떤 네.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B 방법을 취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는지, 네. A 방법일 경우에 간편 장부인지 복식 장부인지, 네. B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기준 경비율인지 단순 경비율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네. 확인을 하시고, 네. 제일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아. 그걸 해주는 게 사실 세무사가 해주는 네. 거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희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예. 말로는 이렇게 다 이해가 가는데. 예. 자, 네. 기본적인 질문들을 먼저 할게요. 예. 그 질문 중에 이게 원천세랑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이 제일 많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예술 지원금을 나라에 신청할 때 예.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그 자격 조건 자체가 뭐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예.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산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원천세 신고도 해야 되고 예.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데요. 예. 그중에 제일 많았던 게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이렇게 예.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둘이 뭐가 다르고 예. 뭐 이렇게 뭐 사업자 등록한 것과 안 한 것의 뭐 차이, 뭐 예. 개인으로 그냥 사업을 해도 되는지 사업자 아. 등록증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은요. 네. 사업자와 고유번호증의 차이는 영리성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예, 돈 버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네.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거고요. 네. 돈을 안 버는 일을 하는 그냥 단순 단체일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라는 걸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내가 어떤 물건이나 네. 용역을 팔았을 때 네. 상대방이 그 대가로 나한테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잖아요. 네. 계산서나요. 네. 고유번호 단체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고유단체도 돈은 쓰니까요. 네. 근데 발급은 못합니다. 아, 그럼 만약에 제가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면 그런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한테는 뭘 못 사겠네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로 증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예, 때. 맞습니다. 아, 그럼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예, 네, 면세 사업자라고 해도 뭐 계산서 발행은 되니까, 예, 근데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발행 자체가 안 되니까. 안 되죠. 비영리 단체는 네.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돈을 쓰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을 수밖에는 없고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발급은 못 해줘요. 그러면 예술가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이냐 비영리 고유번호증이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예, 그 포인트가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일이 많다면 예.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예. 좋은 거고, 그럴 일 거의 없다라고 예. 하면 그냥 여기서 또 네.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네. 비영리 단체는 뭔 돈을 쓰냐? 네. 비영리 단체는 네. 단체 내부로 회비를 걷거나 아니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들은 돈을 쓰는 네. 일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비영리예요. 예. 그러면 혹시 그 저희가 예술지원금을 받고 예. 하는 것도 비영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금을 단순히 네. 쓰고서 네. 하는 거에서 어떤 영리 목적으로다가 네.
수입을 벌어들이시는 게 아니면은 네. 그거는 비용이죠. 그거를 티켓을 대가를 주고서 이제 공연에 대해를 관람할 수 있는 대가로 받으셨느냐, 네. 아니면은 이 공연은 아무나 다 올 수 있어. 대신에 올 사람들 마음대로 기부해봐. 네. 라고 하셨으면은 예.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개인 사업자 없이 비영리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는 공연단체들은 예. 그럼 만약에 티켓을 팔고 예. 하는 게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죠. 불법이라기보단 네.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자를 영리 내니까. 활동으로 다 네. 하셔야 되는 건데, 국세청의 과세망에 포착이 되면은 네. 얘들이 강제로 사업자를 내줘요. 그리고 미등록 가산세를 때립니다. 니들은 사업 목적의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사업자 안 내고 해? 그럼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강제로 사업자 번호 10개를 줄 테니까 대신에 니들이 자진해가지고 사업자 등록한 게 아니니까 미등록 가산세 나간다. 그리고 그동안에 니들 사업한 거 맞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 예.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너 왜 신고 안 했어? 네. 돈 많이 벌었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사실 현금 막치로 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계좌이체. 그러면서 뭐 세금 계산서도 안 해주고 네. 영수증 발급도 안 해주니까 국가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쵸.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티켓 값이 한 방에 1,000만 원이 넘어가진 않으시죠? 그쵸. 그럼요. 네. 1,000만 원짜리 티켓 이런 걸 팔진 않으시죠? 네. 한 장당. 네. 소액으로다가 돈을 받는 것들은 사실 적발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 상대방 입장에서 네. 나 저기 티켓 사려고 현금 줬는데 네. 현금 영수증 걔들이 안 끊어줬어요. 네. 라고 찌르지 않는 이상 걸릴 네.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웬만한 공연팀들, 연극이나 예. 뭐 무용이나 다운 퍼포먼스나 예. 그런 팀들 대부분 티켓 값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비영리 단체, 비영리 고유번호증 말고 개인 사업자로 내야 되는 게 예, 원칙상 맞습니다. 맞는 거죠. 원칙상 맞습니다.